안녕하세요. 신비한 비결 타로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막혀있을 인생의 굴곡들을 어떤 식으로 돌파하면 좋을지 그 돌파구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A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A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너무 많이 벌린 경향이 보여요. 42번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고, 35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완료한다 라는 느낌의 카드인데, 결국에는 두 개 다 비슷한 느낌이죠. 뭔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야 된다 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가 생길까요? 라는 카드의 측면에서 나왔다는 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이겠죠. 42번 카드 같은 경우에 해결책으로 나왔다고 하면 현재 상태는 너무 많은 일에 내 에너지를 분산 투자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우선순위도 있어야 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헌신을 해서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 쭉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연쇄작용적인 측면에서 35번 경험이 완료되고 그 경험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하나의 재능으로서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것도 잘 되고 있지 않다. 요거는 당연히 내가 경험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경험들을 반복하고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 37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 센터에 있는 카드고, 가족, 친밀감,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 가지 카드를 총 합해서 봤을 때 지금 무언가 사람 관련해서 너무나 크게 일을 벌려놓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카드를 뽑으신 분들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를 조금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었구나 라는 정확한 분별의식을 통한 데이터가 확보가 될 거고, 그렇게 돼야 또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내 에너지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또 모아진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쏟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조금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카드는 우아함, 그리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22번 카드와, 의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63번 카드, 그리고 나의 몸, 육체, 그리고 육체를 신성시하다, 뜻밖의 행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46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좋을까요?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라는 측면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22번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는 그러한 패턴 자체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내 기분이 지금은 함께 있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 그래도 같이 나와서 놀아야지 라던가, 아니면은 무언의 압박을 하던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정확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장 서술이 많이 된 카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카드가 나왔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쓸데없는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사람의 관계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46번.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두 개의 모든 걸 포괄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확실한 포인트들이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인생이 아닌 그대들의 인생에 자꾸 헌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46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가 끝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런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46번 자체는 나의 육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희들의 육체도 굉장히 아름다운 면을 갖고 있겠구나, 모두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나의 육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최고야, 너희들 모두 다 나의 육체에 헌신을 하도록 해야 해, 그게 맞는 방향성이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의존성이 높은 관계에서 존재하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가장 파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뭔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끊임없이 쓸데없는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 관계거나, 아니면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사람이거나, 요런 특징을 가진 인간관계를 조금은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그 경험들이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만났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의 경험치를 얻었다, 또 하나의 인생 경험을 했다, 이걸 통해서 다른 데도 적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시면 꽤나 큰 돌파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라던가 나의 부모님이라던가 나의 아내, 남편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조율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오, 똑같은 게 나왔어. 지금 이렇게 카드를 뽑아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나왔어요. 왜 제가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나왔던 카드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있었던 세 번째 카드와 이어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바로 그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나의 육체에 헌신을 하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정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왔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극명한 해결책이에요. 이거는 헌신하는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계에 뭐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떨어져 있어서 그거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헌신하던 거를 좀 멈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직장 안에 있는 같이 직장 동료분들이라면 웬만하면은 서로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업무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줍지 않게 내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 있는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어 보여요. 아예 헌신을 멈추라는 거는 내가 단순하게 뭐 화장실에 가서 시간을 갖고 온다던가, 아무리 계속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조금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상처를 계속 받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게 일단 베스트예요. 그게 부모님이든 직장 상사든. 직장 같은 경우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정말 만약 가능하다면은 부서 이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직장 동료분이랑 진짜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있는 진심을 다 전달하고 나서 그 후의 상황을 다시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0번의 현재를 보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카드에 맨 밑에 보시면 하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처럼 항상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거를 찾지를 못하고 항상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면밀하게 나의 상태도 잘 살피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더 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게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헌신이 끝난 지점으로부터 그 전 모든 관계의 시간들이 하나의 경험으로서 완료가 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두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주변 상황을 항상 살피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등대처럼 그렇게 항상 내 주변을 살피는 등대 같은 마음으로 면밀히 내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헌신을 멈추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완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돌파구가 조금 극단적인 경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번호가 45번, 22번, 44번 뭐 공통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 개를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랑 관련된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랑 관련된 것 중에서도 어떤 의미에서 관련이 되어 있냐면, 45번 같은 경우에는 왕, 여왕의 카드라고도 할 만큼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독재적이고, 사업으로 봤을 때는 CEO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주예요.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우아함, 오른쪽 귀, 생물학적으로 오른쪽 귀랑 연관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감정 파동을 들어주는 거랑 연관이 있는 카드고, 44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을 좋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이고,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작을 하고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다 봤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세요. 아마도 이게 돌파구로 나왔다라는 거는 내가 너무 소유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확률이 꽤 크고요. 마지막 45번, 44번 카드도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나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좀 끌고 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기본적으로 45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그리고 독단적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뒤에서 욕을 할지언정 절대로 이 45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그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헐뜯지는 못해요. 그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강하면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44번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람들을 보면 말 안 듣고 집중을 못하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주위 산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딱 묶어서 딴 데 보지 않고 경주마에 이렇게 딱 옆에 못 보게 하고 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카드인데, 이게 또 악영향을 미칠 영향성도 크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나만을 위한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이끌어가는.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강력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B카드를 뽑으신 분들. 그래서 일단 카드를 더 뽑아 볼 건데, 이 카드들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금 내 성격을 톤 다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주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돌파구가 생길지에 대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돌파구가 생길지에 대해서 카드 3장을 뽑아봤는데요. 너무 좋아요. 굉장히 큰 인생의 의문점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지? 라는 방식의 의문점들이 들었던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의문점들이 들었을까 하면은 너무나 내가 독단적이거나 너무 강압적인 성격을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형성된 유대감 속에서 나오는 뭔가 불편한 에너지가 지금 B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전달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안개처럼 가려져 있었던 것들이 걷어지면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24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회귀, 돌아옴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인데 요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요런 상황으로 인해서 비슷한 일들이 꽤나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돌파구로서 다가올 것 같고 30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분별하는 힘이에요. 운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죽박죽 섞여 있었던 내 감정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떼어져 나가가면서 이게 이런 감정이구나, 저게 저런 감정이었구나 라고 좀 더 분별이 되고 그 분별된 감정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거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 모든 시작은 내가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에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B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가장 핵심 화두는 배려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게 아니라 2결, 3결 더 편해지실 겁니다. B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C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C카드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C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현 시점에서 무언가 내가 움직여서 변화를 주기에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 보여요. 59번 카드가 에너지를 뜻한 내가 진짜 활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조금 더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63번과 30번을 좀 같이 해석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63번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갔을 때 의심되는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내가 의문점을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 이 카드가 돌파구를 찾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왔다. 의심하시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상황을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밀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지금 그냥 흘러가는 상황들을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라고 살아가시는 경향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또 얘기하는 게 30번 카드거든요. 30번 카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운명, 감정을 분별하는 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운명이라고 여기고 내 감정을 분별하려면 실제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불안한 요소 아니면 의심이 갈 만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 훨씬 더 명료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C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면서 그거를 내 운명인 양 계속해서 순응하면서 살아온 삶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딸리시는 상황이겠죠. C카드를 뽑으신 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의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거를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회복해서 내가 나의 상태로 좀 더 돌아올 수 있을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자, 가장 우선 지금 에너지가 떨어진 C카드 분들 무엇을 상기시키셔야 되냐? 나의 야망을 좀 다시 들끓게 올라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셔야 돼요. 54번 같은 경우에는
무수리에서 여왕까지 되는 엄청난 야망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이게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욕망이 가질 만한 대상, 욕심이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부정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이제 먼 일로 치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마음속에 있으실 거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분명히 카드 흐름상 봤을 때 그 욕망을 채우는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해 보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경험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욕망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성취했을 때 내가 느꼈었던 되게 생생했던 그 감정들, 특히나 이런 거를 떠올리실 때는 어떤 것까지 가미를 해서 하시는 게 좋냐면 오감까지 좀 투사를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경험 속에서 기억나는 시각적인 것이라던가 아니면 후각적인 기억이 난다면 후각적인 거를 대입해서 봐도 되고, 청각적인 것도 괜찮고 촉각도 괜찮고, 만약 그게 뭔가를 먹는 순간이었다면 미각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야 그 야망이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에너지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지금 패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막 이렇게 100% 내가 지금 이런 유의 일을 해왔는데 아예 생뚱맞은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리프레시 해줄 만한 그런 새로운 경험들, 그냥 여행을 떠나도 좋고요. 아니면은 소일거리 같은 걸 해도 좋고, 아니면 취미 활동을 접으셨던 게 있다면 그걸 다시 시작하셔도 좋고, 그런 느낌으로 뭔가 나의 아드레날린을 뿜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시작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특히나 이 두 카드는 서로 형제 같은 카드예요. 이 두 카드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의미가 있는 카드들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뭔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뛰어들고 욕망을 다시 들끓게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자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내 운명에 걸맞는 게 나타날 거예요. C카드 분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순간들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힘을 내셔서 야망도 다시 들끓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